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1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부진하다 보니까 내 종목은 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지수가 양호하다면 반드시 순환매는 발생이 될 것이고 조금은 부진했던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종목을 갈아타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0.1%의 상승이 나왔고 3135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 1%의 상승이 나오면서 무려 21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년 전인 지난 2000년 9월 이때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볼까요? 자, 코스닥의 과거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1999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코스닥 지수가 한때는 2900포인트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1000포인트 밑에서 횡보를 했다가 오늘 드디어 10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저도 이때는 주식을 하지 않았지만 이 닷컴 버블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수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위치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정말 단기간에 올라가기에는 힘든 위치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0.5% 하락과 함께 83,200원에 마무리되었고 현대차는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SK이노베이션 약 12%의 상승이 나왔고 LG화학은 0.6%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 초반과 달리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보여주었고 연기금, 투신, 보험, 비교적 다양한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지금 4거래일째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이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이틀 연속으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이노베이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량을 살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의 매수세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연기금하고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그래도 대부분이 매수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달리 장 초반에 좋았던 흐름이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었고 반대로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연기금을 보시면 이노베이션을 매도를 했지만 오히려 LG화학은 비교적 큰 물량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넷마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넷마블, SK, SKC, CS윈드, LG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제외한다면 ETF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거든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코스닥 레버리지, 즉 코스닥 지수 상승을 추종하는 ETF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2차전지 ETF에 많이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토요일 저녁에 다 작업을 완료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두 기업 간의 전격적인 합의 소식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는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언론사에서 많이 다루었고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게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의 차트를 보면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 15%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오늘 LG화학도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낙폭을 좀 키우면서 현재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삼성 SDI. 삼성 SDI는 1.2%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는 SK이노베이션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번 합의건에 대해서 두 기업 모두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재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다들 아시겠지만 2년간 끌어왔었고 또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악재가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LG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시끄러운 재료가 사라졌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발생되었던 폭스바겐 이슈, 어쩌면 이런 이슈가 지금 국내 기업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폭스바겐 측에서도 배터리 타입 교체와 함께 국내 기업들과 거리를 두겠다 이런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했다는 측면에서 두 기업 모두 좋은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또 나아가서 2차전지 산업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오늘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몇몇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LNF 현재 7% 이상의 급등과 함께 연초에 세웠던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였고 그리고 동박기업이죠. SKC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고점 라인 이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중한 때는 15만원 이상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해당 종목은 LNF라든지 포스코케미칼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현재 9%의 상승과 함께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실제로 키움증권에서는 이번 소송 합의건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보다 SKC, 이 동박업체가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이유는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지역의 생산기지 확보에 당위성이 더욱 커질 수 있고 또 올해는 동박 생산 능력이 무려 53%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가까이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을 방해했던 악재 중의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재가 거침으로써 많은 증권사에서 SK이노베이션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0만원까지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이런 전격적인 합의건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2차전지는 성장산업에 속하고 올해가 아닌 내년 그리고 내후년 해가 지날수록 시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산업의 가장 불확실성으로 큰 쟁점이 되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권 여기에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조금은 좋은 재료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유망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월달, 대체적으로 2월달과 3월달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전기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기아차 지난 1월달 고점 대비 아직까지도 주가에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지난 1월달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주었던 성장주, 아직 성장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 2차전지 산업, 단기적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될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망한 산업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자, 지금 SK 이노베이션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갭 상승이 무려 15% 가까운 큰 갭을 주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하고도 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다른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도 이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번엔 현대차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가 올 초에 약 18만원 하던 주가가 28만 9천원까지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긴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치를 볼 때 SK 이노베이션과 다양한 소부장 기업들,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금은 주가에 되돌림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삼성 SDI 주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이 2차전지의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려면 물론 이 소송건과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산업 내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SK 이노베이션의 급등, 전체적으로 2차전지 산업이 다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동안 2년 동안 억눌려왔던 SK 이노베이션의 악재, 이 악재가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여기에 관련된 성장주들이 아직까지는 큰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큰 급등이 나온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민국의 4월 수출 성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한민국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업종마다 살펴보면 반도체가 25%, 자동차는 30%, 그리고 무선통신기기는 무려 52.5%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는 중국이 27.6%, 그리고 미국이 22.6%의 가장 많은 수출 국가였고 그 뒤를 이어서 유럽연합이 12.8%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분기의 가장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데 2분기의 첫 스타트, 많은 기업들의 성적이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마다 수출 성적이 3번씩 발표가 되는데 오늘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였다면 21일에는 11일부터 21일까지 이 기간 내에 수출 성적이 발표가 되고 또 말일에는 전체 기간의 수출 성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백악관이 주최로 한 반도체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전에는 미국 외의 기업이 삼성전자만 발표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TSMC도 참석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SK 하이닉스는 초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참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수감 중이기 때문에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빠졌고 삼성전자만 포함이 되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대표로는 파운드리 사업부장,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일 반도체 회의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오스틴 공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생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오스틴 공장 증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영향력이 행사가 될까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도 백악관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내일 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조금은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는 하나의 이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 한번 같이 챙겨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거래 정지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래 정지 기간에 조금은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오늘 카카오 측에서 북미에 있는 웹툰 기업인 타파스를 인수했고 미국에서 네이버와 격돌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네이버가 선점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이버가 지난 1월 달에 북미 최대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를 인수한다고 밝혔고, 이 와패드는 월간 이용자 수가 무려 9천만 명을 육박하는 북미 인구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카카오에서는 타파스를 인수함으로써 네이버와 본격적으로 격돌을 하겠다, 이런 선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타파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인수했던 와패드에 비해서는 월간 이용자 수가 다소 많이 떨어집니다. 네이버에서 인수한 와패드 같은 경우에는 월간 이용자 수가 9천만 명이라면 지금 타파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300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월간 이용자 수만 본다면 조금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바라볼 때 단지 점유율 순위만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투자하기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가 있고, SDI하고 이노베이션, 이 두 기업은 투자하기에는 배제돼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보다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점은 우리가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이달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검토 중이고, 빠르면 7월 코스피 입성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많은 종목들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어쩌면 거래 정지 기간 내에 나온 이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저는 지난번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비쳤지만 어쩌면 이런 조정 없이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나왔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오늘은 생각보다 날씨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흐린 날씨가 있다면 다시 또 좋아지는 날씨가 있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